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두 가지만 배울 겁니다. 그런데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사실 미적분 1에서 배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즉 그 속도하고 가속도를 결정짓는 함수가 다항함수였다가 단지 초월함수로 변화되었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적인 설명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적분 1에서 올렸던 그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습을 간단하게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표는 평면 운동이니까. 자, 그래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그래서 수직선이니까 변이가 X 하나밖에 없죠. 평면이면 X, Y 두 개인데 맞나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그럼 이 위치가 어떤 함수에 의해서, 즉 함수와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함수와 시간에 의해서. 그래서 FT를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그러면 속도는 사실 어떻게 계산하죠? 경과된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맞나요? 그래서 어떤 수직선 상에서 만약 수직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칩시다. 전혀 재미없는 운동이죠. 첫 번째 딱 시간을 쟀는 게 t1 시간에 한번 시간을 쟀고, 그 다음에 t2 시간에 시간을 쟀다 쳐요. 그러면은 t2에서 t1까지 시간이 지났겠죠. 그 다음에 t2에서의 위치하고 t1에서 위치를 빼줘요. 그럼 위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 변화, 이동거리, 변이라고 해도 됩니다. 시간분의 변이, 뭐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지만은 시간분의 변이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때 어떤 상황을 주의하면은 이 t2 지금 나중 시간을 처음 시간으로 어떻게 좀 가깝게 근접시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2 빼기 t1은 델타 t로 되고 ft2 빼기 ft1은 f 델타 x가 돼버리죠. 왜냐면 x를 ft로 뒀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델타 t분의 델타 x,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간분의 변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이 델타 t에 대한 극한값을 dt라고 하고 델타 x에 대한 극한값을 dx를 하고 얘를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f't라고 한다. 맞죠? 이렇게 미적분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속도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델타 v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속도에 대한 변화를 계산하는 물리량이 바로 뭐다? 바로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얘는 f2'이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대상이 소직선에서 평면으로 확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치도 x 하나뿐만 아니라 y 위치도 하나 더 늘을 거예요. 평면으로 늘 거니까. 그렇게 마찬가지로 x는 t에, 그러니까 f에 의한 함수에 의해서 t에 따른 어떤 시간의 t 시간이라 따른 변화를 나타낸다면 y라는 위치도 어떤 새로운 함수 g에 의해서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두 개이므로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겠죠. 변이가 한 개일 때는 이렇게 내가 한 개를 딱 표현하면 되는,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변이가 이제 두 개 돼버렸으니까 식 두 개, 뭐 이거 콤마 이거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이가 두 개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순서상으로 표현하고 이거를 배웠던 벡터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개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대학교 때 가버리면은 이제 평면이 아니라 공간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배우는데, 마찬가지로 벡터를 확장한다, 즉 성분을 확장한다는 식으로 배워두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평면 운동의 이제 속도와 가속도를 배울 건데, 평면 운동의 속도와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 X, Y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 Y라고 한다면은 얘는 X, Y를 T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아까 전에 T의 함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X는 FT, Y는 GT.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전피의 속도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 전피의 속도는, vx, vy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왜냐면은, 속도라는 것은 어떤 x에 대한 속도하고 y에 대한 속도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벡터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평면 위에서 이렇게 전피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해요. 개미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의 어떤 속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힘을 내가 분해를 해버리면, 얘를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얘를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방향과 요 방향에 대한 힘이 생겼으니까 사실은 요 근처에서 이쪽으로 생겼겠죠.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에 대한 어떤 벡터에 대한 어떤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Vx, 즉, 요 X축에 반한 그러니까 요쪽도 수직 운동이죠. 요쪽도 수직 운동이죠. 이 수직 운동과 이 수직 운동, 아까 전에 직선 운동에서 속도 가속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X축에 대해서 수직 운동이란다. 직선 운동이야. 요 X축에서의 직선 운동하고 Y축에서의 직선 운동들을 내가 벡터로 표현한다면은 X 성분과 Y 성분에 대해서 이때 빨간색 V 벡터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점에서 X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 FT가 있을 거고, 요 Y 방향으로 가려는 GT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FT를 한번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GT를 한번 미분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에 대한 어떤 벡터 성분으로 표현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성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전피의 속도는 Vx, Vy. 그래서 마찬가지로 X, 얘를 미분했는 거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렇게 V 벡터 요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평면 운동에서의 어떤 속도와 가속도는 우리는 이제부터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 물론 속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t입니다.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당연히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었죠. 수직선에서는. 그래서 수직선에서는 속도의 절대값이었으니까 평면 운동에서도 이런 속도의 절대값, 즉 벡터의 크기로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벡터의 크기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t 어떤 특정 시각에서 가속도를 계산하고 간단하게 a 벡터라고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도 우리가 속도의 크기를 계산했듯이 가속도에서 절대값을 씌워줘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도와 거리는 적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속도와 가속도는 미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적분에 대한 개념을 한번 또 공부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테마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위치와 이동거리하고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의 이동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나요? 아직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요거는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는 이동거리만 계산할 거고,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는 위치하고 이동거리 두 개를 계산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위치와 이동거리는 미적분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대상도 마찬가지로 다항함수에서 초월함수로 바뀐다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다. 속도가 vt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전제를 할 거냐면은 시각 t, 그러니까 어떤 a에서 처음 시각이란 뜻입니다. 시각 t는 a에서 위치가 x0, 이걸 이제 처음 위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예를 들어 2초에서 4초까지 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서 위치를 처음 쟀는데, 그 다음에 b에서의 어떤 그 물리량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 b는 상수로 나올 때도 있지만 이 변수로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변화, 흔히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치 변화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속도가 얼마만큼 이렇게 됐느냐, 적분됐느냐를 따져보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왜 위치 변화량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미적분 1 개념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이때 보세요, 한번. 이 속도 자체는 플러스 값도 되고 마이너스 값도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변화량, 즉 변이를 더해주면은 나중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위치란 뜻은 앞에 어떤 생략된 이제 나중 위치란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가 아까 x0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처음 위치 아까 x0라고 했죠. 여기서 처음 위치 x0. 그 다음에 BS의 물리량을 체크한 이 B가 상수일 때도 있고 변수일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수라면 A에서 B까지 어떤 그 변이를 따지면 되는데, 만약에 요게 어떤 변수가 올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 나중 위치 자체가 그 문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제 나옵니다, 교과서에. 그 다음 이동거리도 우리가 미적분원에서 배웠듯이 속도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속력을 접근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의 핵심은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위치의 이동거리가 아니라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의 이동거리예요. 얘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자, 요 그림이 핵심입니다.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요 그림만 딱 봅시다. 자, 개미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는데, 내가 특정한 시간 요소 요까지 거리를 이동거리를 계산하고 싶다는 거예요. 계산할 방법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내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P에서의 위치가 X하고 Y라 친다면 Q에서의 위치는 델타 X만큼 더 증가했을 거고 델타 Y만큼 더 증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양인지 음인지는 모릅니다. 그럼 결국에는 Q에서의 좌표는 X 더하기 델타 X고 Y 좌표는 Y 더하기 델타 Y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있는 부분이 이게 델타 S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이 생각해 봅시다. 이 델타 X하고 이 델타 Y는, X하고 Y는 결국에 T에 대한 함수죠. 얘는 FT, 얘는 GT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T 자체가 엄청나게 작아진다 해버리면은 요게 엄청나게 작아지겠죠. 지금 요렇게 엄청 작아지겠죠. 맞나요? 그럼 결국에는 Q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는 거죠. Q가 점점 가까워지면 델타 X도 작아질 거고 델타 Y도 작아질 거고 P하고 Q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PQ가 어떻게 돼버리면 직각삼각형이 돼버리니까 이 PQ를 우리는 델타 S라고 했는데, 이 델타 S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이 될 거라는 거죠. 거의 유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동거리인데 요 놈을 이제 뭘로 할 거다? 델타 T로 나눌 거라는 거예요. 델타 T로 나버리면 루트 안에 들어가면 이거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럼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바로 요런 현상이 발생돼 버리죠. 즉 내가 아까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제 ds dt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ds dt가 이제 요렇게 dx dt 제곱 dy dt 제곱의 이제 루트가 되는데, 요게 바로 아까 전에 배웠던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 속력이라 배웠죠. 여기서 속력이라 배웠잖아요. 이렇게 속력. 맞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정리를 하면은 S를 미분하면은 속력이 된다. 즉 S'은 속력이 된다. 그럼 결국에는 요 놈의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양변에 그러니까 속력의 부정적분을 계산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S라는 것은 이렇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아까 전에 배웠던 공식 그대로 집어버립니다. 그래서 요런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전피가 움직이는 경로가, 아까 전에 전피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피가 이렇게 움직이다 뺑뺑뺑뺑 이렇게 돌았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겹쳐지겠죠. 그러면 만약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 그러면은 얘는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데, 이동거리는 만약에 10바퀴 돌았다 치더라도 곡선의 길이는 한 바퀴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전피가 움직이는 경로가 만약에 무한히 겹치지 않는다면은 이 y는 fx의 곡선의 길이하고 같아져 버린다는 거죠. 맞나요? 그때 이 y는 fx를 x는 t, y는 ft라고 이렇게 외계 변수로 표현한다면은 x는 t에 가서 미분하면 1이 되고 y는 t에 가서 미분하면 f't가 되고, 이때 적분 변수는 내가 x로 표현해도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에 대한 길이 공식도 이동거리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공식이 많죠. 공식 다 외우시고 교과서에 나오는 속도와 가속도들, 그 다음에 대단원이 끝났으니까 대단원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